잠자리 동화 김홍도. 와! 글 공부를 마친 아이들이 개울물로 뛰어들었어요.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물을 휘저 고기를 몰았어요. 와! 미꾸라지다! 미꾸라지야! 고기잡이에 신이 난 아이들은 옷이 젖는 줄도 몰랐답니다. 홍도야, 이리 와서 같이 놀자. 친구들이 언덕 위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홍도를 불렀어요. 아니야, 난 너희들 노는 모습을 그리는 게 더 재미있어. 홍도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장 즐거운 놀이였어요. 무얼하다 이리 늦었느냐? 어느 날 밤늦게 돌아온 홍도에게 어머니가 물었어요. 외가에서 외삼촌이 그림 그리는 걸 구경하다 왔습니다. 홍도의 외삼촌과 외할아버지는 모두 이름난 화가였어요. 홍도야, 이제부터 외가에 가는 일은 그만두도록 하여라. 어머니는 홍도가 그림 때문에 글 공부를 게을리할까봐 걱정하셨어요. 홍도가 살던 시대에는 그림 그리는 일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외갓집에 갈 수 없게 된 홍도는 혼자 그림을 그렸어요. 홍도는 눈에 띄는 모든 것을 그림으로 그렸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홍도의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아니, 이걸 모두 네가 그렸단 말이냐? 네. 어머니는 홍도의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셨어요. 물을 먹고 있는 이 병아리는 아주 예쁘구나. 어미닭도 살아있는 것 같고. 어느 날 아버지가 홍도를 부르셨어요. 어머니에게 듣자 하니 그림에 정신을 팔고 있다고. 홍도는 아버지께 꾸중을 들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 소리도 없는 걸 보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 아버지는 홍도의 자신감 없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홍도는 용기를 내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외삼촌보다 더 훌륭한 화가가 되겠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생각한 후에 말씀하셨어요. 오냐, 그렇다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내일 외가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자. 홍도는 서당을 마치자마자 외가로 달려갔어요. 외가에는 아버지가 미리 와 계셨답니다. 무엇이든 외가에 오는 길에 보았던 것을 그려보거라. 홍도는 언덕에서 내려다본 외갓집을 그렸습니다. 집 뒷산에 둥지를 튼 학까지 그리고 나니 훌륭한 그림이 되었어요. 다 그렸으면 잠시 나가 있거라. 외삼촌은 홍도를 내보내고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형님, 이건 보통 솜씨가 아닙니다. 홍도는 분명 그림으로 이름을 떨칠 걸세. 우리에게 맡겨주게. 외할아버지도 홍도의 그림을 칭찬했습니다. 외가에서 그림을 배우게 된 홍도는 그림을 더 잘 그리게 되었어요. 홍도야, 어서 그림을 챙겨 따라 나서거라. 외삼촌은 그 당시 유명한 화가였던 김응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 정말 놀라운 솜씨입니다.
김응아는 홍도의 그림에 감탄했어요. 왜 여태 이런 솜씨를 집에 숨겨두셨습니까? 김응아는 훌륭한 솜씨를 갖추고도 겸손한 홍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 그림을 강세한 어른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황은 벼슬이 높고 그림 솜씨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김홍도의 외가에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강세황 어른이 오신다. 강세황이 김홍도를 찾아 외가에 온 것입니다. 나를 만나러 오셨다고? 홍도는 깜짝 놀랐어요. 김홍환을 통해서 자네 그림을 보고 찾아왔네. 앞으로는 도화서에서 그림을 배우도록 하게나. 도화서는 나라에서 그림에 관한 일을 맡아 하는 곳이었어요. 이게 꿈은 아니겠지? 홍도는 기뻐서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홍도가 도화서 뒤뜰에서 바람을 쐬고 있을 때였어요. 혹시 도화서에 계신 분인가요? 관청에 소금을 파는 김한태라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로 그러시오? 저 실은 곧 어머니의 회갑인데 병풍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나리께서 그림을 좀 그려주실 수 있겠는지요? 홍도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김한태의 마음을 알고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나리 덕분에 잔치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김한태는 고마움의 표시로 많은 양식과 옷감을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홍도의 그림을 팔아주기도 했답니다. 덕분에 홍도는 살림 걱정 없이 열심히 그림을 그릴 수 있었지요. 기뻐하게 자네가 임금님의 얼굴을 그리게 되었어. 강세황이 홍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홍도는 떨리는 손길로 임금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오, 참으로 훌륭한 솜씨로구나. 임금님은 홍도의 솜씨를 칭찬했어요. 김홍도에게 벼슬을 주도록 하라. 홍도는 연풍, 현감이 되었어요. 연풍은 시골이지만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이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그림으로 그려야겠구나. 우리나라의 산수를 중국의 화법으로 그린다는 건 옳지 않아. 홍도는 중국의 화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산수화를 그렸어요. 허허, 드디어 자네만의 화법을 만들어냈군. 김홍환이 홍도의 그림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게 말일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그림이야. 이제부터 홍도의 그림을 단원법이라고 해야겠군. 강세황은 홍도에게 단원이라는 호를 지어주었습니다. 정조 임금님은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 용주사라는 절을 지었어요. 특별한 뜻이 담긴 절이니 자네가 그림을 그려주게. 임금님이 김홍도에게 직접 부탁했어요. 김홍도는 멀고 가까운 느낌을 살리고 어둡고 밝은 느낌을 강조하여 입체감을 주는 새로운 기법을 써서 그림을 그렸어요. 홍도가 그린 사천왕상은 너무 무시무시했습니다. 나쁜 귀신들조차 겁을 낼 정도였지요. 부처님의 모습은 부드럽고 따뜻해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답니다. 어느 날 홍도는 서당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한 아이가 천자문을 엉터리로 외우고 있었어요. 어허, 이 녀석 글 공부를 게을리 했구나. 훈장님은 회초리로 아이의 종아리를 때리셨어요. 자,
다시 외워보거라. 아이는 울면서 천자문을 외웠어요. 하늘천 따지 거무련 노루할. 엉엉은 빼고. 훈장님의 말씀에 여기저기 킥킥거리는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김홍도는 훈장님과 아이의 모습이 참 재미있어 보였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홍도는 서당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씨름판에서는 서로 힘을 겨루는 소리가 들렸어요. 엿사세요, 엿.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울릉도 호박엿. 씨름 구경을 하느라 둥그렇게 모여 앉은 사람들 사이에서 엿파는 총각이 짤깍짤깍 가위질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엿을 사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두들 씨름 구경에 신이 나 있는데 엿파는 총각 혼자만 무뚝뚝한 얼굴이에요. 후후, 씨름 구경 때문에 엿이 팔리지 않는다고 심술이 난 모양이군. 김홍도는 이 재미있는 모습을 그려서 씨름이라고 제목을 붙였답니다. 뚝딱뚝딱 대장간에서 망치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바로 저게 진정한 아름다움이야. 김홍도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어요. 생활 속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은 김홍도의 새로운 그림 풍속화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미술이 되었어요. 씨름, 서당, 집짓기, 대장간, 무동. 김홍도가 그린 그림은 꾸밈이 없고 자연스러웠어요. 그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웃음과 이웃에 대한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주었답니다. 김홍도가 어린 시절 그의 마을은 온통 김홍도가 그린 그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길 위에 담의 온갖 곳곳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만큼 그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누구보다 강했던 아이였습니다. 김홍도는 당시 화가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았던 시대였음에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전혀 두려움 없이 오히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 노력했던 김홍도, 그는 화가였습니다.